요즘 마을이 참 핫해졌잖아요. 구양리 마을입니까? 예, 여주 구양리 마을이고요. 마을 주민 전체가 1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을 해서 지붕에도 하고 마을의 공용시설에 하고 또 마을 공유지 설치를 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이익을 가지고 주민들이 무료 식당 또 무료 교통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주고 있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계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농담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 최재관 위원장님입니다. 요즘 농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핫한 분이죠. 최재관 위원장님을 모시고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구양리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함께 1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마을 주민 전체가 나누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뭐 대통령도 다녀가시고 뭐 장관도 다녀가시고 하면서 요즘 핫해진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최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도 또 지타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유튜브 채널 가끔 보세요, 위원장님? 예, 가끔 보고 우리 남 소장님이 한 번씩 농업계의 도발적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고민하게 되고 늘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견해들을 내주셔가지고 좀 머리를 깬다 그런 면에서 아주 도움이 되는 방송 보고 있습니다. 요즘 마을이 참 핫해졌잖아요. 위원장님이 구양리 마을입니까? 예, 여주 구양리 마을이고요. 마을 주민 전체가 1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을 해서 지붕에도 하고 마을의 공용시설에 하고 또 마을 공유지에 이제 설치를 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이익을 가지고 주민들이 무료 식당 또 무료 교통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주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견학도 많이 오세요. 지금 거의 뭐 한 이틀에 한 팀 정도로 올 정도로 지금 견학 일정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구양리 이장님은 무척 바쁘시겠네요. 이장님이 특히 모내기철하고 지금 이제 벼베기철인데, 그렇죠. 이제 요즘 오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이제 벼도 베야 되고 손님도 접대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뭐 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양광, 네. 태양광 발전. 우리나라 2024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0.6%이더라고요. 네.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OECD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낮은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비율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잘 추진이 안 됐었잖아요. 이상하게 또 태양광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재생에너지가 이제 절실한 시대가 됐는데, 특히 농업 분야도 뭐 날씨가 너무 이제 안 좋아서 올해 배추 심으신 분이 배추를 못 심겠다. 심어놓으면 그렇죠. 죽고 심어놓으면 죽고 뭐 3번씩 4번씩 심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마 내년부터는 탄소 국경세, 뭐 탄소 국경 조정이 유럽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물건을 수출할 때 그만큼 비용을 또 다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고, 또 아리백,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물건은 사지 않겠다라는 아리백이 2030년인데 30년이면 이제 한 4년 남았는데 그 안에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이제 절박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농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는 89%가 농촌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다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농촌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농촌 주민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게 또 이 태양광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농촌에서 해야 되는데 농촌 주민들은 싫어하고 그런 모순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촌 주민들은 왜 그렇게 싫어하게 됐을까를 저도 생각해 보는데 사실 재생에너지가 추진되던 초기에는 약간 좀 무분별하게 추진된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경관적으로 안 좋았고 그리고 또 농민들의 참여가 배제돼 있고 돈은 외지 사람이 벌어간다. 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농민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거였고 이게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고양리 모델에서는 그럼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이제 재생에너지를 농촌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근데 해외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해외는 의식이 높아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 독일이나 덴마크 사례를 보더라도 독일 같은 경우도 갈등 조정관이라는 아예 재생에너지 갈등을 조정하는 공무원이 있을 정도로 네네. 어디든지 이게 들어가면은 주민들이 그 좋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진전된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바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인이더라. 그래서 네. 협동조합 방식으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이익을 내서 주민에게 나눠주거나 그래서 그런 방식이라는 것에 좀 힌트를 얻어서 그럼 우리나라 농촌도 결국은 저런 모델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구양리에서 주민 모두가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이제 해본 거죠. 아,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처음 고양리를 시작하실 때 예. 아마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예. 이제 구양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이장님 또 네. 그 당시 이제 새마을 지도자님이 이제 저랑 농민운동을 한 30년 이상 같이 해왔던 동지였고 또 농촌 주민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신뢰가 이제 아주 높았고 그리고 그 마을이 독특한 게 공동 영농을 하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공동체 그것이 마을에 조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게 좀 그 당시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 마을이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을 주민들이 그 동네는 모내기도 같이 해요. 모짜리 벽시 파종을 온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 공동 이양기를 통해서 모를 심고 마을 공동 트랙터도 이용하고 공동 콤바인도 이용하고 이미 마을 분들이 공동화의 경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과정에도 지금 뭐 주민 참여, 주민 주도 방식 여러 전국의 모델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부분의 방식은 협동조합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동조합 방식은 지금 나와 있는 모델 중에는 가장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데 구양리는 이 협동조합 모델보다 더 참여도가 높은 방식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동조합 방식은 출자한 사람이 출자한 만큼의 뭐 7%든 배당을 받잖아요. 근데 구양리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자금을 모을 때는 좀 그게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 혜택을 받을 때는 차등이 생기게 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처음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 가나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반대하는 분들이 출자로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분들은 끝까지 반대로 남아있게 되는 또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모델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마을 공동체 모델이라는 걸 구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 전체가 총회를 통해서 의결하고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를 하고 마을 주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그래서 심지어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혜택을 보는 데서는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모델이 그동안 뭐 전국 최초의 모델이었고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이런 모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성공 듣고 요인이었습니다. 보고도 사실 이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마을 주민들이 꽤 마을 여러 호가 있을 거잖아요. 예. 한 3, 40호 됩니까? 예, 한 70호 정도. 그렇게나 커요, 되고. 마을이. 예. 70호에 가구가 모여 있는데 예. 모든 분이 찬성할 리는 없잖아요. 예. 당연히 반대할 분들이 있을 예. 거고. 그러면은 처음 시작을 할 때 출자금 같은 걸 내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원래 이제 사업 신청은 30인 이상의 네. 그 출자금이 있으면 됐기 때문에 30인 이상이 출자를 했는데 협동조합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마을 공동체의 돈을 여러 명의 명의로 사실은 출자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개별 개인 돈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출자.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 돈을 썼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오는 혜택도 당연히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가도록 총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제도를 설계한 거죠. 사실 이제 정부에서 예. 이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걸 구양리 사례를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과연 구양리 같은 모델이 예. 500곳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예. 이게 가능할 건가 하는 생각이 예. 솔직히 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구양리 같은 모델은 구양리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도 이제 맞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구양리 시범 마을을 만들면서 전국에 10개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네. 그러니까 전국에 10개를 만들려고 산자부가 계획을 했어요. 네. 햇빛둘의 마을을. 근데 실제로는 7군데가 들어왔고 최종적으로 성공한 데는 딱 2군데 네. 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음.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 근데 구양리를 하면서 저희가 구양리를 만들었던 이유는 구양리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별한 자원이 없는 모든 농촌 마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구양리가 일반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발견한 게 이제 3가지 조건을 해결하면 가능하다. 농촌 재생에너지의 3요소를 네. 발견했는데 부지, 금융, 개통. 아. 이 3가지가 결국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햇빛두레를 많이 10개를 했지만 결국 제대로 성공한 곳은 이제 구양리 모델인데 이 부지, 금융, 개통이 해결이 돼야지만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공유 부지를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공유 자원이 있어야지 마을 주민 전체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게 첫 번째 요건이고 또 금융 시골에 이제 뭐 시골 주민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지만 시골 마을 공동체가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죠. 예, 없고 시골 마을에 마을 회관이나 여러 공유 자산도 있는데 이게 담보가 안 돼요. 네. 그 새마을회로 돼 있거나 마을 회관은 시장 명의로 돼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받은 어떤 창고나 이것은 10년간 담보가 안 되도록 네네. 돼 있으면서 그래서 공유자산이 실제로는 있어도 담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금융을. 그리고 3번째는 개통이 지금 자유롭지 않은, 그러니까 전력 송전망이 여유가 없는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러니까 구양리처럼 공동체가 하는 모델로 해서 공동체가 이익을 본다면 가능하다. 저는 이 첫 번째 공동체가 이익을 본다면 전국 어느 마을이나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 그럼 구양리 모델에 대해서 예.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면은 예.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예. 잘 이해할 것 같거든요. 예.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었죠? 20년 말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이런 고민을 시작해서 농식품부하고 이제 산자부에 네. 그런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모델을 네. 한번 만들어 달라 해서 이제 지금 우리 김성환 장관님하고 뭐 이소영 의원님하고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네. 산자부하고 적극 소통을 해서 햇빛둘의 사업을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마을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었네요. 예, 시범 사업으로 그때 한 3가지 정도의 이익을 주도록 하자. 공동체가 하면은 공동체 가산 REC를 주자. 아하. 예, 0.2 정도를 주기 때문에 네네. REC 0.2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네. 수익의 큰 부분이고 그리고 개통을 우선 연결해 주자. 예, 1메가와트까지는 이것도 특혜네요. 예, 이것도 특혜고 네. 20년간 고정 계약을 해주자. 한국형 FIT로 높은 FIT 로. 가격으로 고정. 이 3가지의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하기만 하면은 대박이다 하고 이제 막상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힘들었던 거는 그런 공유 자원을 가진 마을이 드물었다. 네. 구양리는 공유 자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양리가 한강 수계에 있다 보니까 수계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마을 주민들이 땅을 사는데 이용하고 또 마침 저희가 태양광 사업을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붕마다 올려가지고 모든 지붕을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매우 어렵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시골 어르신들이 지붕에 태양광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세요. 네네. 그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말씀드렸더니 일단 무허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농지에 그냥 집이나 창고를 지은 무허가가 많고, 그다음에 20년짜리 시설을 올리기에는 집이 너무 낡았고, 낡았고 기둥도 그거를, 약하고. 그거를 다시 보수하기는 좀 힘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거는 내가 20년을 사냐. 아, 내 나이에 다 다 너무 70, 고령들이시죠. 70 넘으신 분들인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것은 마을의 지붕마다 올려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를 만드는 네네. 계획이었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산자부에 얘기를 해서 오케이를 받아냈어요. 원래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소비할 때는 괜찮지만은 전기를 개별적으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개인이 사업자를 만들면은 이게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이걸 전기줄로 그냥 연결해서 하나의 사업자를 만든다면은 경제성이 나온다. 아, 계량기는 집집마다 달고. 예, 계량기 집집마다 달고, 예를 들면 패널이 10장 올라간 집, 5장 올라간 집. 물론 근데 집집마다 계량기를 달면 어차피 데이터가 네.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전기라는 게 결국은 네 전기 내 전기가 아니고 데이터만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네 전기 내 전기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데이터만 잘 정리하면은 어느 집이 몇 킬로와트를 생산했는지가 알기 때문에, 몇 킬로와트 소비했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로 만드는 게 이 햇빛두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 그게 산자부에서 오케이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집집마다 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 이게 안 됐고, 네. 그래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창고라든지 공유자원하고 마을의 공유부지를 6개, 6호기, 1호부터 6호기를 하나의 발전소로 만드는, 네. 거기에서 1메가와트를 생산하는 모델이 만들어졌죠. 음. 개미들이 연대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생긴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듣기에는 예. 야, 무척 어렵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들거든요. 예. 이게 과연 어떤 동네에 또 가능할까? 이것도 굉장히 좀 그것도 들고, 예.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많이 해결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많은 참여도 있었고, 그 사업을 성공했고, 또 그다음에 실제로 태양광을 깔았으면 이제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이 수익금을 활용한 것도 상당히 좀 놀랍더라고요. 수익금을 처음에는 이제 나눠주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눠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 마을 주민이냐를 규정하는 게 매우 힘든 게, 저도 이해갑니다. 그 마을에 몇 달 살면 주민이냐? 몇 달 살면 주민이냐, 주민등록 있는 사람 주민이냐, 사는데 뭐 주민등록이 딴 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사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그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사실 농촌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예. 거의 다 멈춰버리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그래 구양내에서 그 했다는 게 예. 더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그리고 돈이 크지 않고, 맞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마을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로 하자.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잘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식사는 그 마을 주민이면 누구든지 와서 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뜻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제 오게 돼 있고. 사실 요즘 농촌에 가면은 예. 개별 집에서 밥하는 것도 물론 예. 있지만은 많은 경우가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예. 이 삶의 질이 확 달라져 버리겠네요. 그래서 많이 드세요. 점심을 잘 드시고. 사실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하루에 자기 한 끼, 하루에 3끼 중에 그걸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다. 사실 도시에서 하는 분들은 잘 못 느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그게 문제가 많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주 도움이 됐고, 또 한 부분은 무료 교통. 그러니까 마을에서 미니 봉고 같은 차를 사서 사무장이 운전을 해요. 그래서 아침 9시 반 되면은 무조건 읍내를 나와요. 한 분 이상만 있으면. 그럼 이제 마을의 시골에 차가 워낙 드물게 있잖아요. 버스가. 요즘 버스가 거의 다 끊어졌죠. 네, 점점 사람이 적게 사니까 네네. 점점 적자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2명 이상이 가자고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죠. 처음에 반대하셨던 어르신이 네. 이제 엄청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동네 이장이 최고고 대한민국에서 구양리가 최고다. 그분 반대하셨던 분인데. 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참여하고 공동체가 모두 고루 나누는 네. 모델이 그 수용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그 수용성을 가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 예, 그래서 협동조합 이상의 모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예.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마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FIT 제도 있잖아요. 예,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예. 약간 지원해주고 REC도 예, 보조해주고 이런 게 예. 있었잖아요. 예, 저번에 한번 구양리를 소개했을 때도 예, 요즘은 태양광만 얘기를 하면 이제 험한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예, 반대 의견도 예, 많고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전기요금이 너무 높으니까 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도 실제로 데이터를 찾아보면은 전기 가격을 보니까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 가격이 있잖아요. 예. 구매하는 가격, 전력 계통 구매 가격에 보니까 다른 전력 가격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그 실제로는 크게 보조되는 건 없다고 보는데 예. 이건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나요? 예.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네.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제도로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렇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인센티브를 줘야 바뀌잖아요. 예, 그건 똑같은 네. 이제 상황이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SMP라 그래서 네.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가격하고 네. REC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조금이 아니에요. 네. 보조금이 아니고 REC는 화석 연료로 발전을 하는 네. 500메가와트 이상의 화석 연료로 발전을 하는 발전소가 재생에너지에 전환해 가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REC를 구매하도록 직접 생산하든지 네. 구매하든지 하면서 사실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REC를 구매하도록 네. 돼 있죠. 네. 그런 것인데 결국은 그게 그 한전 자회사들이 대부분이고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세금하고도 연결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세금이 직접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에요. 원래는 예.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해야 되는 예. 돈을 예. 대신에 REC 구매로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이제 여기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부 보조금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고 우리 삼성이 SK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생존할 수 있느냐 이건 전 국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격도 태양광이 지금 엄청 점점 세계적으로 싸져가고 있죠. 저렴해지고 있죠. 예. 정말 저희들도 좀 놀라는 게 몇 년 전에 태양광 저희가 1메가와트 하면서 17억 정도의 이제 돈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뭐 몇 년 전에 또 14억. 지금은 1메가와트를 하는데 그 10억. 아, 태양광 패널이 저렴해지니까. 설치비가 그렇게까지도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게 마진이 들어간 돈이냐 아니면 마진 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냐 했더니 마진 넣고도 그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설치비도 매우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REC 가격이 한때 폭등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에너지가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 원가가 없는 에너지잖아요. 처음 설치할 때 돈이 들어가고 나중에 관리비가 적게 들면서 원가가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싸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태양광 에너지가 정부가 구매할 때는 한전이 구매할 때는 다른 전력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REC가 들어가는 게 다잖아요. 그죠? 그게 다고 그건 원래는 발전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다. 그건 그렇게 형성되는 거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구양리 이번에 그 1메가와트를 17억 들어서 했는데 정부 보조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네네.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이 자부담 10%, 90% 대출로 만들어져서 대출을 태양광 소득에서 까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 저는 전국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은 제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민들이 태양광을 스스로 생산해서 스스로 갚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대단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사실 농촌에서 사업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정부 지원 사업들이. 많은 경우가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사실 마을 주민들이 화합이 잘 안 돼요. 저도 농촌이 고향이니까 농촌을 가보면은 한 마을에서 한다는 게 많은 분들은 이제 도시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친하게 때려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을 사람들끼리 복잡한 이해관계와 이게 저는 이걸 농촌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바깥 사람들이 이제 저희한테 묻잖아요. 그러면은 제대하지 못하는 군대하고 비슷하다.
예를 들면 군대는 제대로 하잖아요. 네. 군대에 있으면 사이가 나쁠 수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네. 근데 이 농촌 마을이라는 거는 사이가 나빠지면은 네. 갈 곳이 없어요. 네. 그 이제 고양리 같은 경우는 그 식당하고 네. 식당이 저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아. 이 같이 한 끼를 먹는다는 거. 우리가 우리도 저 직장 동료들도 회식하는 게 다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한 끼를 먹고 같이 그분들이 겨울에는 농한기니까 또 같이 탁구를 쳤어요. 그 비닐하우스에 탁구 다이만 놓고. 네네. 그러면서 너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또 사람들이 뭐가 바뀌었냐면은 태양광이 아주 좋은 거네 하면서 지붕에 할 수 없냐. 그 처음에 지붕에 싫다고 했던 분들이 지붕에 할 수 없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앞으로 내가 20년을 사냐 했던 분이 92세인데 지붕에 태양광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올리면 다음 달부터 전기료나 난방비가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20년 문제가 아니고 다음 달에 생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사실 또 농촌에서 들어가는 큰 비용 중에 하나가 난방비잖아요. 난방비죠. 예. 이게 도시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 예. 농촌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고양리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 2단계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붕에 다 올릴 수 없을까? 처음에 우리가 하자고 했을 때는 그게 호응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바꿨는데 이번에는 그게 된 거예요.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해달라고 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3kW를 80%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네. 근데 저희는 이걸 바꿔서 10kW나 많게는 30kW까지 네. 올려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같이 금융을 우리가 일으켜서 대출 방식으로 하자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우리 고양리 같이 개별 10km, 20km, 30km를 지붕 넓이, 주차장 넓이로 이렇게 쭉 올려서 그걸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 하나의 발전소로 남는 거를 내다 팔자. 그렇게 하면은 마을 주민들은 그 사업자 등록증 안 내도 되고 네네. 세금 안 내도 되고 이제 마을에서 한 건으로 마을 단위에서 하나의 기업만 있으면 되네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시잖아요. 규모화, 네. 조직화, 농업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이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님 농가의 규모화는 반대하시지만 에너지 규모화는 찬성하시네요. 예, 이거 협업을 통한 네네네. 예, 개별 이거를 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오는 비용 대비 효율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 예, 이렇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고양리가 해왔던 게 굉장히 모험적인 일이었고 예.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고 예. 하나의 또 길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그럼 다음 단계로는 이걸 어떻게 확산할 거냐 예. 이거잖아요. 예. 아까 첫 번째 확산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저는 리더십이라고 했거든요. 다 예상되잖아요. 예. 그죠?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그 부분은 맨 처음 만들 때는 그게 맞는데 복사할 때는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고양리에 많은 견학 오시는 분들이 오면 바로 바뀌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이 다 해놓은 걸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농민들은 자기가 봐야 돼. 농민들의 특징이 백문이불여일견. 잘 안 믿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맞아요. 자기가 느껴야지 하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옆마을 같은 경우도 원래 태양광 그 처음에 제가 권했는데 안 한다 그랬던 마을이, 거기도 이제 마을이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한 2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태양광 해달라. 그리고 이제 여주 안에는 많은 다른 면이나 마을에서 고양리처럼 해달라. 네. 그러니까 하나의 모범이 창출되고 그걸 따라 배우는 거는 쉬운 거예요. 의외로 쉬울 수 예, 있네요. 의외로 쉽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모든 마을이 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재생에너지 3요소, 부지 금융 개통에 대한 제도를 사실은 해결을 한 거죠. 그 해결을 하면서 지금 농식품부의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사실 이제 이거 외에도 위원장님이 또 주장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예. 농촌에 공유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걸 활용하자는 예.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도 좀. 예. 그래서 이제 부지가 공유부지가 없다 했는데 네. 지금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국가 소유의 비축농지, 네.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네. 농어촌공사의 농수로, 이 자원들을 마을 공동체가 하는 경우에는 빌려주자. 이거를 농어촌공사에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그 가능합니까 그게요? 왜냐면은 농어촌공사가 그냥 빌려주잖아요. 사실 지금도 농민들에게 임대하잖아요. 청년농에게도 임대하잖아요. 저는 고향 가보면 이제 예. 하천이 있잖아요. 예. 하천이 옛날에는 물이 많이 흘렀는데 요즘 물이 예. 잘 안 흐르거든요. 예. 그 보면 고수부지 같은 것도 예. 많이 비어 있잖아요. 예. 잡초가 우거져 예.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네.
지금 농촌 마을에 태양광을 하려면 이격거리 때문에 못 하잖아요. 네네. 뭐 큰 길에서 500m 떨어져야 되고 뭐 어떤 데 1km 떨어져야 되고 주거지에서 뭐 300m 떨어. 그래서 못 하는데 사실상 공동체가 하면 이격거리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격거리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공유부지를 빌려줄 수 있죠. 만약 개인한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농어촌공사의 업무 중에 하나가 목적 중에 하나가 농촌을 아니면 농민의 삶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다 치면 지역 주민들인데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예.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공사가 가진 비축농지 네. 전국의 전체 농지의 1%인 15,000헥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영농형 태양광으로 네.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7,500개의 구양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도. 근데 저수지 가지고 하면은 또 한 1,500개 가능하고 네네. 또 농수로를 하면 또 한 1,000개 가능하고. 저도 옛날에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의 민물에 있는 저수지만 잘 활용하더라도 예. 국가가 충당해야 되는 발전해야 되는 태양광 상당 부분을 예.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도 한 15기가와트 정도가 가능한 자원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 고속도로 사면 철도 부지 뭐 또 유휴지 네네. 이것을 국가가 마을 공동체가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빌려주자.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공적으로 쓰니까 네. 어차피 세금 들여서 해야 될 걸 국가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게 해서 하는 건데 못 빌려주냐? 이게 가능하다. 어쨌든 부지만 빌려주면은 예. 금융을 통해 가지고 예. 이제 자본을 조달할 거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공유 자원의 경우는 마을 땅이 아니니까 담보 가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어떻게 빌려줄 거냐? 아, 그게 문제네요. 예, 이게 문제였는데 네. 이것도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 신협이 네. 마을 공동체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유 부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사회적 금융이라는 것을 지원하자 해서 태양광 시설물하고 미래의 태양광을 팔아서 나올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자 하는 게 수익권 담보 대출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력이라는 거는 뭐 한전이 구매할 거니까. 네, 한전하고 계약서만 있으면 맞아요. 어차피 네. 뭐 사고 날 일은 없잖아요. 매달 그게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신협 상품이 있는데 농협도 지금 이거를 개발했어요. 아, 그럼 예.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을 거의 다 해결하셨네요. 두 개를 해결했죠. 네네. 부지, 금융을 해결했어요. 해결했고. 예. 세 번째가 이제 개통. 아. 개통이 지금 이제 전국의 전남북, 강원, 경북, 제주는 2031년까지 뭐 1kW도 안 된다. 이미 줄이 꽉 찼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하고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농촌 마을에 구양리 잘 되냐 그래서 이 개통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네. 이 농촌 마을을 우선 연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뭐 대통령께서 그거 세치기 아니냐. 줄을 저만큼 서 있는데 이미 네. 그걸 어떻게 나중에 하면서 먼저 달라 하냐. 그래서 세치기 아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에도 버스 전용 차로가 있잖아요. 왜 특혜를 주냐. 40명이 탔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세치기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아, 묘하게 제가 설득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 버스 전용 차로라는 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뭐 우선 연결해 주는 거다. 왜냐하면 개통이라는 건 국가 세금으로 만든 한정된 공유 자원이거든요. 네. 이걸 어떤 기업이 내가 100메가를 쓸 수도 있고 혼자서 뭐 1기가를 쓸 수도 있는데 마을은 100명이 1메가를 쓰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먼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양도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이 피크가 뭐 여름에는 100기가, 적게 쓸 때는 35기가인데 우리가 농촌 마을 100개 해봐야 100메가밖에 안 된다. 이거 제가 계산하니까 뭐 0.43%도 안 된다. 개통망에.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대통령께서 설득이 되셔가지고 네. 해라 해서 네네.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산자부는 막 지금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지요. 줄 서 있는 사람들 이게 엄청 많은데 어떻게 이거 먼저 주냐.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개통 연결이 항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재생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 시설도 예. 많이 추가해야 되고 뭐 그리드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저는 이 개통을 해결하는 핵심이 뭐냐면 주민들의 수용성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송전탑 왜 못 만듭니까? 사람들이 데모하기 때문에 못 만들지. 이게 무슨 기술 때문에 못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이 주민의 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전기를 팔아야 되는데 개통이 없어서 못 판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돼야 저는 개통이 열린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개통 문제도 개통연금이라는 걸 만들자. 우리 마을이 개통이 지나면 햇빛연금처럼 네네. 나는 한 5메가씩 쿼터를 주자. 아,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에. 저도 그런 방식의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을 지금까지는 피해로 생각했잖아요. 예. 뭔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예, 이제는 혜택이에요. 이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예. 교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생산한 전기가 이게 서야지 간다. 그럼 네. 내가 우리 동네도 제가 이렇게 여주도 이렇게 보면은 잘해야 마을에 1메가씩밖에 안 돌아가요. 네. 개통망이 여유가. 음, 우리가 300개리인데 305개리인데 그러면은 5메가씩은 해야 네. 1인당 그 한 월 50만 원씩 이렇게 돌아가는 정도가 되는데 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예. 농촌에서는. 예를 들면 젊은 부부가 애 둘 데리고 살면은 한 200만 원 정도가 이 에너지 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5메가와트가 큰 양이냐면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하면은 3만 평 정도예요. 네네. 한 사람이 농사 짓는 양이에요.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명이 농사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만약에 5메가를 넣으면 뭐 난리 나겠죠. 근데 주민들의 자신의 소득이 되는 거는 지금 5메가 아니라 더 해달라. 이 구양리 같은 경우 이제 주민들이 저 보면 뭐라 그러냐면 더 해라. 얼마든지 해라.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개통 문제도 이 햇빛 소득 마을하고 연결해서 우리의 전기를 팔기 위해서 필요한 송전탑으로 바꿔야 그 10년 걸릴 게 1, 2년에 가능해진다. 그래서 개통 문제도 저는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양리가 또 하나 마을이 하면서 좋았던 점은 대부분 이제 대규모로 100메가와트 뭐 해남의 솔라시도나 신안의 이제 대규모 모델은 송전을 해야 돼요. 네.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주 1메가 마을의 1메가와트 모델은 마을에서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개통 부담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네.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 에너지가 네. 가능해요. 음, 이게 이 분산 에너지의 꽃이 그거거든요. 자기 집이 생산해서 자기가 소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분산 에너지 예. 망의 기본 개념이 이제 그 방식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려 그러면 지역에 이제 그 예. 뭐라 그러죠? 제가 전력은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 얘기하는 마이크로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예. 로컬 그리드라는 예. 게 예. 새롭게 잘 디자인되는 예. 것들은 뭐 그건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예. 문제인 것 예. 같고요. 그래서 마을이 기본 소득을 만들면서 마이크로그리드를 만들어서 분산 에너지까지 네. 가고 여기에 이제 주민들이 저희가 이제 구양리가 3단계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은 이제 영농형 태양광을 하자. 그 농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 구양리는 이제 초기 모델은 농지를 훼손했어요. 그러니까 전용해서 왜냐하면 영농형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농형 제도를 만들어서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식량과 에너지를 함께 생산하는 모델을 만들자. 네. 그리고 여기에 트랙터를 전기 트랙터로 바꾸자. 전기 콤바인으로 바꾸자. 네. 그러면은 에너지 비용이 안 들지 않냐.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전기 트랙터나 전기 콤바인은 배터리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콤바인이 1년에 한 뭐 2주 쓰거나 뭐 많이 쓰면 3주 쓰고 11달 동안 놀고 있잖아요. 이게 11달 동안 ESS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 그리드에. 그럼 여기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기가 쌀 때 충전하고 전기가 비쌀 때 팔면서 이 배터리로 돈을 버는 거죠. 아,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게 DR 사업이라고. 예. 네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에 영농형 태양광을 우리가 마을에 하면서 전기 트랙터나 전기 콤바인을 아예 정부가 사줘라. ESS로. 사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공동 농기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쓰려면 공동 영농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전기 트랙터가 없죠. 대동이 30마력. 30만 작은 걸 만들었네요. 예, 이거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제 트랙터 회사나 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접촉을 해봤더니 300대를 선구매하면 네. 만들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300대를 마을마다 300개 마을에 한 대씩 주면은 그러면은 우리 농기계 회사도 새롭게 혁신이 일어나고 농촌 마을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저는 농업 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아까 늘 얘기하시는 협업 모델이 이 전기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농기계 사업 정밀농업연구소잖아요. 보고 있으면 미래 농기계는 전력화되는 게 맞거든요. 전력화가 되면은 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기는 농촌 지역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 있고 태양광 발전소가 있고 예를 들면 농기계들이 거기서 다 충전을 하잖아요. 자동차 충전을 해가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렇게 예. 발전돼 나가는 게 예. 이제 미래 모델이에요. 예. 말씀처럼. 근데 구양리는 가능하다. 이미 주민 수용성이 그것들을 담보하고 있고. 저는 그런 혁신적인 예. 사례들을 예.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보면 그게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은 아마 10년, 20년 후에 아마 농촌을 상상하시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모델 있잖아요. 예. 농촌에 태양광으로 예. 돌아가는 트랙터, 태양광으로 돌아가는 콤바인,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같은 예. 것들이 뭐 충전 스테이션이 있고 예. 배터리가 어차피 예. 안 쓰니까 그 배터리가 ESS로 이제 밤에 같은데 전력을 예. 공급하는 거죠. 예. 이게 10년, 20년 후의 모델인데 예. 사실 지금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가능하고 네. 그렇게 해야 개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전기라는 거는 빛의 속도로 만들어지고 저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산과 근데 태양광은 대부분 같은 시간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를 늘릴수록 생산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 생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2030년까지 정부에서는 햇빛 소득 마을 500곳을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원활히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500곳 이상 될 거다. 아, 예, 왜 그러냐면은 그럼 정부가 개통망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예,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국에 딱 한 마을 했잖아요. 네. 그래도 이 난리인데 네. 지금 여주 같은 경우도 해달라는 데가 난리예요. 북내면도 해달라 그러고 북내면도 SK발전소가 들어오면서 120억이라는 보상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뭐 무슨 센터 지금 그냥 고양이 같이 태양광 해줘라. 건물 짓는 거 정말 건물 지으면 이제 관리비 들어가지. 쓰잘데없는 나중에 일이- 관리비도 안 나와. 쓰잘데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달라 그러고 또 강천면이란 마을은 쓰레기 매립장 보상비 받은 게 또 한 40억 있는데 태양광 해달라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부지 금융 개통에 대한 우리가 답만 있으면 마을의 리더만 있으면 어느 마을이나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10마을, 20마을 하지만은 많은 마을들이 해달라고 할 거다. 그리고 지자체가 이제 지자체 선거가 이제 있는데 지자체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걸 공약으로 저는 대부분 걸 거라고 봐요. 지금 더 걸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정부 예산을 받는 거면은 예산의 제약을 받지만은 개수가 예산을 받지 않고 제도만 바꿔서 된다면 하면은 확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개통 문제에 가장 큰 제약을 받을 거다. 근데 개통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서 생산해서 마을에서 소비해 버리자. 그래서 지금 그 정부가 추진하는 모델에 마을마다 ESS를 하나씩 넣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생산해서 피크 때만 저장했다가 피크 때가 아닐 때 내다 파는 걸로 하자. 그 태양광 설치비가 원래 이제 뭐 17억 하다가 뭐 14억 하다가 10억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1메가와트 하면은 뭐 3억, 많게는 5억 이것을 보탠다 하더라도 옛날에 비하면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예. 같은데요.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5단계로 구양리에서 먼저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가 햇빛 소득 마을, 예, 두 번째가 지붕마다 태양광을 올려서 냉난방을 각 가정이 자립하고 공동으로 파는 그 햇빛 플러스, 햇빛 제로가 아니라 에너지 제로가 아니라 에너지 플러스 마을을 만들자. 아, 그러면 실제로 다음 단계로 예. 구양리에서 구현할 예. 거네요, 그게. 아직 저는 이제 3년 안에 네. 그 이걸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왜냐하면은 일단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네네. 예, 그렇게 이제 만들고 3단계는 햇빛 영농 마을, 그러니까 영농형 영농형 태양광에 태양광. 전기 트랙터와 전기 콤바인 미래 농업이네요. 움직이고 미래 정밀 농업을 예, 하는 거네요. 도정도 네. 친환경 도정에서 탄소 배출권을 측정하는 실제로 유럽식으로 측정해내고 네. 거기서 생산되고 도정된 쌀을 저탄소 쌀로 브랜드화해서 판매하는. 사실 우리 농촌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하는 예. 어떤 방향이 저도 예.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리고 4단계는 네. 또 이제 1메가와트를 늘려서 스마트 귀농 기촌 마을. 음. 예를 들면은 우리 청년농들 귀농해가지고 뭐 최근에 뭐 자살도 많이 하고 아이고. 이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많은 돈을 꾸긴 했지만은 갚아가기 어렵잖아요. 저는 청년 귀농자에게 200kW 쿼터를 주자. 돈을 주자가 아니라 쿼터만 줘라 마을에서. 그러면 200kW 쿼터를 주면은 원금 이자를 제하고 순이익이 월 200 정도 돼요.
매월 200을 20년간 받으면 그 청년은 정착할 수 있다. 그러면 1200평의 영농 태양광을 임대해주면 아예 그냥 농어촌공사가 저는 설치해서 임대를 줘버려라. 그러면 그 청년이 갚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도 청년들은 정착할 수 있고 귀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마을에 들어오면 10km에서 30km를 쿼터를 받아가지고 같이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전기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 마을에는 전기료를 구양리 요금제를 만들려고요. 아주 그냥 저렴하게 거의 뭐 반값도 안 되게 구양리에서 생산한 전기는 초기에는 소득으로 가고 2단계는 자립으로 가고 3단계는 영농혁신으로 가고 4단계부터는 전기요금 인하로 가서 전기차를 사지 마라 그래도 사고 전기 트랙터를 사지 마라 그렇게 이제 4단계를 만들고 5단계는 5메가와트를 도달해서 전국의 평균 가구가 50가구더라고요. 50가구에 100명이 사는 게 우리 농촌마을 평균인데 전국에 36,000개 정도 되는 마을마다 저는 500와트 정도의 쿼터를 줘서 그러면 1인당 50만 원이 가능해요. 네. 그럼 아까 2명이 자녀 둘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은 200만 원 정도의 에너지 소득만으로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걸 구양리에서 먼저 구현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늘려가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들어요. 5메가와트는 전국에 36,000개 마을에 하면은 네. 200기가와트 정도인데 그게 2050년 우리가 도달해야 될 태양광 목표하고 같아요. 아, 근데 우리는 태양광 목표에 도달하면서 분산 에너지로 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면서 네. 그리고 4만 개 마을에 400만 명 가구에 기본소득을 만들면서 재생에너지에 도달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처럼 그냥 기업이 대규모를 해버린다 하면은 우리는 송전 문제도 생길 뿐더러 기본소득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있어서는 사활적인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이번에 이제 구양리처럼 마을 공동체가 모두 참여해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세계 최초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본 자료로는 대부분 유럽이 협동조합 방식이 많아요. 근데 이건 협동조합 방식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출자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반대했던 사람까지도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이런 모델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고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엄청난 수용성이 생긴다는 걸 발견했고 그리고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걸 어떻게 설득하지? 힘들지 않을까? 의외로 쉬워요. 왜 쉽냐면은 마을 공동체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네. 예? 햇빛소득 마을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국은 마을 주민들이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혜택을 주는 구양리 모델, 공동체가 혜택을 보는 모델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는 이 공동체가 이런 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 모두가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결정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마을이 가능하다. 네. 긴 시간 동안 최재관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농촌은 지금까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앞으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농촌에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나갈 길을 제시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먼 걸음 해주셔서 또 네, 좋은 네. 얘기 들려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